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림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3장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이나라 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이나라 씨가 2015년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추계하는 경우에 총수익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총수익 금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추계의 경우와 추계 외의 경우 임대료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 간주임대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계산은 생략하시고 간주임대료를 구하셔서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계의 경우와 추계 외의 경우 간주임대료 산식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요. 추계 외의 경우에는 건설비 적수 빼고요. 금융수익을 뺀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법인세법 외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차이를 꼭 비교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법인세법상 추계의 경우에는 주택까지 포함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죠. 그런데 소득세법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추계의 경우에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은 별도의 산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계 외의 경우에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대상부터 차이가 있죠. 법인세법상으로는 내국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요. 모든 거주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산식에서도 차이가 나죠. 법인세법상으로는 차감하는 금융수익이 4가지죠. 이자, 배당, 신주이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그런데 소득세법상으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요. 2가지입니다. 이자와 배당만입니다. 자, 요 점을 유의를 하시고요.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대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간은요. 2015년도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 2015년도는 다 들어가는구나. 적수 계산은 생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월 임대료 300만원. 자, 요 월 임대료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연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임대료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추계의 경우와 추계 외의 경우에 임대료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생략하시면 돼요. 3번 임대보증금 8억 원, 4번 임대부동산. 자, 요걸로 건설비를 파악하셔야 돼요. 건물 취득가액 4억 원 들어가고요. 토지 취득가액 요거는 제외하죠. 건물에 대한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 요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한 증가액 요건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는 발생일을 보셔야 되는데 2014년 7월 1일 발생했대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5년도죠. 그래서 적수 고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 고려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건설비는요. 4억 플러스 1억 해서 5억 원이 됩니다. 5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0%이며 이나라 씨는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자, 소득세법상으로는요.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죠. 6번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배당금 수익 150만원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이자 수익 3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100만원 요거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금융수익은 배당금 이자 합쳐서 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계의 경우에는 계산 산식이 단순하죠. 그냥 보증금 8억 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10%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추계 외의 경우에는 건설비 빼고요. 금융수익 빼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 8억 원이고요. 건설비는요. 5억 원이죠. 요거는 어떻게 구했죠? 건물의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로 구한 거죠. 자,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시고요. 여기서 금융수익을 뺍니다. 금융수익은 450만 원. 어떻게 구했죠?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을 합한 거죠. 자, 계산해 보시면 2,550만 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요 차이 금액이죠. 자, 차이 금액은요. 얼마가 되죠? 5,450만 원. 자, 요거는 간주 임대료의 차이 금액인데 요게 바로 총수익 금액의 차이 금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추계의 경우와 추계 외의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요 문제에서 주의를 하실 부분은요. 추계 외의 경우에 금융수익은요. 이자와 배당만 포함되죠.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제외합니다. 요게 법인세법과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세법 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